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조금 번아웃이 와가지고 좀 일도 바쁘고 해가지고 조금 늦어졌고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업의지의 시간이고요. 무자본으로 19억 사업자금 만들기 시리즈 중에 하나로 대출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분들에게 이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자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에서 이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선택을 해야 될 요소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완전히 순수 자기 자본으로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외부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외부 자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은 흔히 뭐 정부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투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금융 지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출은 함부로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 조건에 깔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걸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왜 금융 지원이라고 하는 이 대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게 기업의 운용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커튼 간단하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멘토링을 하다 보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 아이템에 대한 검토를 보통 많이 요청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통상적으로는 아이템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규모를 봤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사업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는 플랜을 봐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이게 그냥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일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자, 아이템은 좋고 계획도 좋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돈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 자금은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거의 98% 정도가 예창패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2% 정도가 자기 자본금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98%, 2%요 숨어있는 0.01% 중에 투자 받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돈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하려고 하는 사업은 5억짜리인데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예창피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질문들도 해요. 내가 필요한 거 5억인데 5천만 원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뭐 사업을 하라고 막 밀어낸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하겠다고 한 거니까, 엄밀하게 보면은 그런 지원 자금 같은 것도 본인이 사실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 자금도.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경우에 뭐 이게 평균 5천만 원 주는 사업인데 이걸로는 당신 사업은 시작도 못 한다. 거의 뭐 그냥 그 뭐냐 발끝만 살짝 적시고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고 얘기하면은 자기도 알고 있다. 그래서 부족한 자금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통상적으로 엔젤 투자가 보통 국내에서 많이 줘봤자 5천만 원. 그 다음에 근데 5천도 거의 없고요. 시드 투자로 넘어간다 그래도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최대 받으면은 한 2년 차 지나갔을 때 2억 정도인데, 보통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예창패 5천에다가 투자 초기 시드 투자로 보통 한 4억 5억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내선 나올 수 없는 규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업 자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뭐 프리 A라든가 시리즈 A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뭔가 그 투자의 규모도 커지게 되지만, 초기 창업 기업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가능성만 받고 받는 거기 때문에 투자 자금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평균 1억이고 잘 받아야 2억이고 3억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나 이거 두 개 돌고 방법이 없다. 일단 해보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문현답인 거죠. 그러니까 해봐야 아는 것도 많아요. 하다 보면은 막상 또 해보면은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사실 사업은 아무리 해봐야 되는 거고 운칠기삼이라고 하지만은 창업 교육에서 여러분한테 은혜 의지해서 사업을 하라라고 종용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다면은 실제로 백업 플랜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사금 자금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에 대해서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두 개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딱 하나인 거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리스크는 전혀 겪고 싶지 않고, 즉 남의 돈은 빌리기 싫고. 근데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업의 올바른 자세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묵턱대고 돈을 빌리는 건 저도 무조건 반대. 왜냐면 그거는 정말 나락으로 빠지는 지름길이니까. 그렇지만은 끝까지 내 신용도를 건드리지 않고 남의 돈을 쓰지 않고 돈을 빌리지 않고 그냥 사업을 끝까지 하겠다? 근데 내가 벌고 싶은 돈은 100억이다? 이건 사실 되게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본인들도 어느 시점에는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고 투자도 받고 대출도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리고 보통 그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 5년, 10년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통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지금 당장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출이라는 건 분명히 좀 시간을 두고 잘 생각을 해서 확보해야 되는 사업 자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떤 그 사업 자금 확보하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정립을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무자본으로 19억 사업 자금 확보하기 정말로 가능할까 심화편에 들어가 보면은 그 심화편에 봤을 때 어느 시점에 한 2억 원 정도의 사업 자금은 이 19억 안에서 분명히 대출이라는 요소, 금융지원, 뭐 기보나 신부나 중진공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좋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받는다 그러면 최대한 5억에서 많이 받으면 7, 8억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융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어느 타이밍에 받아야 되는지는 이 본편 그 창금 특강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위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자, 그 내용들에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자기 자본을 쓰는 방법, 정부 지원 자금을 받는 방법, 그다음에 대출을 받는 방법, 그다음에 투자 유치가 있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페이지를 왜 다시 만들었냐?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그 마인드가 있어요. 그 마인드가 뭐냐? 얘입니다. 자기 자본은 뭘까요? 피 같은 내 돈이죠.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마실 거 안 마시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정말 진짜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내 돈. 진짜 조금이라도 손실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마음 아픈 내 돈. 흔히들 주식을 할 때 여유 자금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이 정도는 날려도 괜찮은 돈이다. 제 기준으로 날려도 괜찮은 돈, 한 번 정도 날려도 괜찮은 돈 한 10만 원 정도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 주식을 사고 그게 반토막이 나면은 저 열받아서 잠을 못 자요. 여러분 대다수가 그럴걸요. 그걸 여유자금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이지만. 그렇지만 깨끗하게 날려도 되는 돈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본은 정말 피 같은 내 돈이죠. 정부 지원 자금은 안 갚아도 되는 돈. 사업 망해도 안 갚아도 되는 돈. 금융 지원 대출은 뭐죠? 빚이죠, 빚. 그 다음에 투자 유치는 남의 돈. 이게 전형적으로 여러분이 사업 자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 어떤 생각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자,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심화하면 보통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 자본은 여전히 피 같은 내 돈. 정부 지원 자금은 꽁돈, 공짜로 주는 돈, 나라에서. 뭐 사업은 내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마인드. 그 다음에 금융지원 대출은 잘못 받으면 신불자 되는 돈. 투자 유치는 난 이게 좀 특이한데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건 글쎄요, 대출보다는 좀 안전자산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통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를 같이 지겠다라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게 그렇다고 안전자산은 아니거든요. 결국엔 남의 돈인데 뭐 어쨌든 보통 이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정말 천차만별인 건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즉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남의 돈이네 내 돈이네 피 같은 내 돈이네 안 갚아도 되는 돈이냐,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팩트상으로 분명히 맞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업 자금을 누가 어떤 용도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사실 각각의 자금은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대다수는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주로 이제 대출이라고 하는데 좀 한정 지어서, 왜냐하면 대부분 뭐 지원 사업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자기 자본은 열심히 알바를 뛰건 뭐라건 돈 모아가지고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투자야 받으면 되는 거니까 적정한 시점에 IR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출에 대한 관념이 사실 되게 부족하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고정관념부터 빼보죠. 자, 자기 자본 피 같은 내 돈, 정부 지원 자금 공짜, 금융 지원 신용불량자, 투자 유치 안전자산.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자기 자본은요, 일단 이 사업 자금별 장단점이 있는데 자기 자본은 사실은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라는 건 뭐냐?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내가 여태까지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진짜 힘들게 일해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아놨다. 그 돈을 사업에 투자했는데 홀라당 날렸다. 정말 마음은 아프겠지.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마음이 아프고 끝나는 거지. 열받아서 잠도 안 오겠지. 그걸로 끝인 거죠.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크리티컬한 데미지를 주진 않아요.
정부 지원 자금은 장점이라 그러면은 안 갚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무화 책임이 따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건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대출은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투자 유치. 투자 유치는 안전자산은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안전자산은 내 돈인 거죠. 내 돈이 안전자산인 거고, 투자 유치는 사업이 망했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져가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그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핑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요즘에야 뭐 투자자를 할 때 그 연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환수의 의무가 없다라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배임이나 횡령과 같은 그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 보일 때는 환수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정말 악질적으로 잘못 투자자들한테 걸리고 여러분도 성실하게 사업을 이행 안 하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금이라고 하는 건 투자 유치를 받은 투자금이라고 하는 건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대출보다는 비교적 리스크를 좀 감소시킬 수 있던 하나의 요소.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낫고요. 그럼 이제 단점은 뭐냐? 아무리 안전자산이고 날려도 그 후속타가 없다고 해도 정말 피 같은 내 돈이죠. 자기 자본 날리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 내 적금 날리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자금. 자, 사업과 전혀 무관한 의무 책임이 따릅니다. 이거는요,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진짜로. 정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런 거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건데 그걸 다 해야 돼요. 나라 돈을 써야 되는 거다 보니까 내가 그냥 내 돈으로 했으면은 그냥 계약해가지고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를 뭐 심사를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매번 분기 보고를 해야 되고 영수증 다 챙겨야 되고 막 이런 되게 복잡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죠. 심지어는 군데군데 멘토링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뭐 무슨 프로그램 참여해야 되고 어디 오라고 하면 또 가줘야 되고 이런 이제 굉장히 짜증나는. 근데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왜냐,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 나라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금융지원은 단점은 빚이죠 뭐. 어쨌든 반드시 갚아야 될 돈이고 사실 뭐 창업지원자금으로 나오는 금융지원은 사업이 잘 될 경우엔 갚아야 되지만 사업이 안 돼서 폐업을 할 경우에는 그래도 그 의무가 많이 사라지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빚이라고 하는 사실엔 영향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설사 이제 폐업을 해가지고 파산 신청을 해서 그 환수 의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개인 신용도에 영향이 가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투자 유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융지원 대비해서 대출 대비해서는 훨씬 더 리스크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뭐 파산을 하고 뭐 이렇다 그래서 뭐 배임이나 횡령까지 걸어가지고 가려면 진짜 여러분들도 애지간히 악질적으로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실제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지만 오히려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건 지분이 희석된다. 즉 우리 회사의 지분을 뭐 20%건 30%건 이제 다른 투자 기업에 점점 주게 되면은 초기부터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은 투자 지분이 점점 희석이 되니까 나중에 큰 투자를 받을 때 조금 영향이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지분을 가져간다는 건 회사의 결정권이 달라진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자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요구나 이제 검증 같은 걸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주주총회 같은 거 한번 해보면은 정말 빡센데 보통은 이제 그거를 겪어봐야 하기 때문에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필요할 땐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뭐 그것과 별개의 문제로 지분이 희석된다라고 하는 것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회사의 미래 가치를 저당 잡힌다라고 하는 표현도 실제로 써요. 즉 회사의 미래를 현재의 현금으로 교환을 하는 거죠. 당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같이 꿈을 꾸는 거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 투자가 굉장히 잘 돼서 성공적인 사례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좀 안 되는 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투자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양날의검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정부 지원 자금 다음으로 자금 확보를 한다 그러면 투자가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자산이긴 합니다. 자, 근데 뭐 오늘은 어차피 대출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대출은 꼭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일단 그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9억 사업자금 확보하기라고 하는 걸 쓰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니 대출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무자본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19억 중에 대출이 포함되는 게 딱 2억이에요. 나머지는 투자나 정부 지원 사업이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 19억을 20년 동안 여러분이 확보를 하는데 그 안에서 대출이 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10% 정도.
그것도 대출을 받기 싫다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출을 한 2억 정도로 한정을 지은 건 한 2억 정도면은 그래도 비교적 안전자산에 들어가는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만 제대로 하면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가능한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안 받을 수 있어서 안 받는 게 좋은데 다만 이제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5년 동안 19억을 확보할 수 있는 거에서 대출 자금 2억만 빼면 17억만 나오는데 이걸로 만족해도 되지 않냐 그러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기대하는 이 정부 지원 사업은 생각보다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원 사업 받아서 얘는 어디에 쓰고 얼마는 어디에 쓰고 얼마는 어디에 쓰고 한다 그러면 자금 자체도 부족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원하는데 그 자금을 쓰기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 경우도 많죠. 그래서 써보려고 하면 규정상 안 되는 것들도 되게 많고요. 또 하나는 제가 2억 원의 대출 자금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자본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초기 창업 패키지나 디딤돌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사업들을 할 때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금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기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금에 대해서 지원 사업 자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즉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 일단 첫 번째 재료나 장비를 구입할 때 VAT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VAT 부가가치세. 예. 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면 여러분이 어떤 생수병을 하나 산다 그러면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고 산다 그러면 여기 VAT 별도라 그러면 110만 원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10만 원은 일단 업체 쪽에 넘기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여러분이 그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강조는 여기다 따로 걸어드릴게요. 부가세에 대한 이해는. 근데 결국엔 받는 돈이지만은 나중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먼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10만 원짜리 장비 사서 1만 원 주고 환급받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장비를 산다 그러면은 100만 원 부가세를 먼저 내야 되는데 그 자금을 어디서 뽑을 거냐는 거지. 자기 자본에서 뽑는다 그러면 그게 제일 베스트고요. 그게 아니라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초기 창업 패키지나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에 자기 부담금 있잖아요.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1,800만 원까지 뭐 싼 거는 한 100만 원대도 있지만 그런 금액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자기 자본이 없다 그러면 대출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활용이 굉장히 어려운 비목도 있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의 유연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는 아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좀 대출 쪽에 좀 초점이 맞춰졌으니까 대출 기준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 주변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한 이 6가지 정도로 보면 돼요. 옆에서부터 나갈게요. 자기 자본으로 확보하는 사업 자금이 베스트입니다. 왜? 안전자산. 피 같은 내 돈이지만 어쨌든 잃어버려도 나 혼자 잃고 끝나는 거니까 안전자산. 매출. 이건 베스트죠. 이거는 뭐 내가 물건 팔아서 실제로 매출 올리면은 그거 자체가 회사에 돈으로 들어오면은 회사의 경제 구조가 선순환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너무 베스트. 근데 이 두 개는 뭐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거다. 또 너무 힘들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대출 있고 투자금 있고 정부 지원 사업은 창업 지원 사업 계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R&D 지원 사업 계열이 있어요. 창업 지원 사업은 이제 뭐 예창패나 초창패, 청창사 같은 거고 R&D 지원 사업은 뭐 디딤돌이나 기타 이제 산자부 지원 사업이죠. 이 두 가지의 성향은 굉장히 다르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특징들을 보면은요. 자, 정부 지원 사업은 공이 똑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활용 범위를 쓴다 그러면은 보통 초창기에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비용은 한 이 정도일 거예요. 첫 번째, 만약에 내가 법인을 세운다 그러면은 그 법인 세울 때 주식회사니까 그 자본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자본금을 이제 넣어야 되는 거죠. 그 주식회사 설립할 때 자본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요, 자기 자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원 사업이나 R&D나 투자금이나 금융주의나 매출에서 자기 자본 이 자본금으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편법을 써서 만들 수는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가능해요. 내가 정말 그 처음부터 법인을 할 생각이 없다. 그럼 개인 사업자로 먼저 등록을 해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점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매출에서 내 인건비도 빼가지고 저축금도 쌓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법인 전환하는 시점에 자본금을 만들 때는 내가 기존의 매출을 통해 가지고 얻은 그런 인건비들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대체를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돈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내 돈을 그냥 쓰는 거니까, 내가 수익으로 발생한 내 돈을 쓰는 거니까 실제로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한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만 근데 이게 그런 무자본이 아니지 않냐 그러는데, 정부가 원래 그 법인 설립을 할 때 예전에는 기준이 뭐 5천만 원 이상인가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자본금, 요즘은 그게 다 사라져가지고 자본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0원인가 10,000원 이상인가 그럴걸요. 그래서 제가 자기 자본금 3만 원짜리 회사도 봤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주식을 300주를 해가지고 3만 원이면 얼마야? 30주를 해가지고 만든 회사도 봤는데, 꼭 그렇진 않더라도 보통 초기에는 이제 예창패나 초창패 하면서 법인 세우시는 분들은 보통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그냥 회사를 세우는데, 사실 뭐 사업을 하다 보면은 50만 원 정도는 그냥 자기 그 용돈도 아니고 생활비로도 쓰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를 뭐 무자본이 아니지 않냐라고 우기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 자본금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절대로 벌충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이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갈 때는 이 금융 지원이나 매출이나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매출이죠. 여기서 오는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자기 자본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 방법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월급 주는 거, 장비 재료 구입, 그 다음에 뭐 부가세 내는 거, 그 다음에 홍보비, 임대료, 기타 이제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되겠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 돈은요,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내 돈을 넣어가지고 누구 월급을 주건 장비를 사건 부가세를 주건 내가 내 돈 갖고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자금의 활용도나 그 어떤 그 안전자산 기준에서 보면 자기 자본이, 내 돈이 최고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매출은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기업 설립할 때 자본금으로 쓸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매출은 기업이 설립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거 빼고 얘기하면은 인건비부터 기타 등등은 진짜 다 쓸 수 있는 거죠. 금융지원 마찬가지입니다. 다 쓸 수 있어요. 대출 받는 거. 왜냐하면 돈 대출 받았으니까 나중에 갚겠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횡령만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막 뭐 술 먹고 뭐 밥 사 먹고 뭐 막 다른 데 쓰고 이게 아니고, 정말 회사에서 사업을 운영을 위한 용도로는 뭘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투자자금은 조금 애매한데, 뭐 나중에 좀 뭐 투자 심사나 이런 거 그 회계 심사나 이런 거 하긴 하지만은 뭐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자유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근데 정부 지원 사업을 보잔 말이에요. 보세요. 자, 인건비 왜 세모가 됐냐? 인건비를 못 줘요.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도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은, 최근에 들어간 기준은 아마 그 기존에 있던 멤버는 못 주고 새로 고용한 사람들한테만 인건비를 줄 수 있다. 이게 약간 정부의 고용 창출 전략하고 좀 이렇게 같이 묻어가지고 가는 건데, 이런 제약 조건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조건도 생겼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R&D 지원 사업 디딤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마 뭔가 좀 제약 조건이 있어가지고 뭐 고용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까탈스럽습니다. 장비와 재료 구입. 왜 세모라고 했냐면, 살 수는 있는데 살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업 지원 사업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하드웨어나 이런 거를 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노트북 한 대 사는 게 정말 개더럽게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바로는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은, 나는 노트북은 필요 없고 노트북이 연결해서 쓸 모니터를 사야 되는데, 어떤 주관기관에서는 모니터만 딸랑 사는 건 허용이 안 되고 살려면은 데스크탑까지 합쳐가지고 용도를 분명히 하고 심사를 받아서 사야 된다, 이렇게까지 제약 조건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부가세는 창업 지원 사업은 다 안 되고요. 이제 투자나 금융 지원이나 대출에서는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데, 이제 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다 쓸 수 있는데, R&D 지원 사업은 R&D를 위한 거니까 홍보비는 쓸 수가 없죠. 그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데, 요거는 이제 연구소 임대료 같은 거는 아마 조금 줄 수 있는데, 요것도 제약 조건이 꽤 있고요. 기타는 뭐 이거는 진짜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져보면 알겠지만은 자금의 활용도나 어떤 회사의 사업의 자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창업자 지원 사업이나 R&D 지원 사업은 진짜 하 중에 하나예요. 최하예요, 최하 진짜.
그리고 이제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중 정도로 보는 게 웬만하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하긴 하지만 어쨌든 회사의 지분을 놓아갖고 의사결정권을 가져가는 게 이제 투자사기 때문에 뭐 투자사가 계속 뭐 미주알 고주알 간섭을 하진 않지만은 엑셀러레이터들은 조금 간섭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금융지원 대출은 이제 왜 최상은 아니냐, 이자 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자도 내야 되고 뭐 어쨌든 좀 빌린 돈이니까 조금만 상 정도로 보면 되고, 매출이나 자기 자본은 뭐 명실공히 역대 최고의 어떤 그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대충 이 정도가 되면 알겠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사업을 가장 안정적으로 마음 놓고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되게 깔끔한 거, 내가 돈이 겁나 많거나 아니면 매출을 작살나게 뽑아내거나. 그런데 이거는 사실 내가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돈 많은 사람은 굳이 이 강좌 안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고 싶다고 해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게 난다 그러면은 사실은 바로 투자로 넘어가고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꿈만 같은 얘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 투자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투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수하게 사업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의외로 정부 지원 사업 이외에 실제로 여러분이 투자나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두 개는 장단점이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회사의 미래 가치를 금전적인 어떤 가치와 바꿀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다달이 이자를 내야 되지만 어쨌든 금융 지원을 받을 것이냐, 이 차이가 생긴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차이가 커요. 여러분이 사업을 운영해보면 알겠지만은 의외로 지분을 희석시킨다는 게 그렇게까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적정 수준, 적어도 가장 바람직한 거는 버틸 수 있으면은 프리A 정도까지는 그냥 끌고 가다가 팁스를 타버리거나 아니면은 프리A 시리즈 A로 넘어가면서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는 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또 쉽지가 않고요. 또 기업이나 아이템에 따라서 시드부터 받아가지고 급성장시켜서 프리A 시리즈 A로 쫙쫙 넘어가는 모델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투자와 지원 사업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겼다 그래서 그걸 메꿀 수 있는 건 사실은 금융지원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은 대부분 자기 자본이 없거나 매출을 올리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받으면 어떠냐라고 하게 되면은, 얘기했듯이 대출과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활용이, 이거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저기 복붙을 잘못했네요. 이거는 지원 사업에 관련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이제 대출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 부담스럽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대출을 처음부터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출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옵션 중에 분명히 있는 하나의 요소인 거고,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대출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준비를 안 해줬다가 시기를 놓쳐버리고, 왜냐하면 대출이 내가 지금 은행 간다고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받으려면 두세 달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내가 좀 미리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미리 기부나 신보 같은 데 조금 컨택을 해가지고 필요한 시점에 그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 게 좋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부나 신보 쪽에서 들어오는 이런 자금들은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2억을 대출받고 싶다 그래도 청년 창업 지원 자금이라 해서 그 창업 지원 자금 조금 해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2억 원을 대출받는다 그래서 2억 원이 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여러분이 쓰면은 그 쓴 돈에 대한 이자가 나가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미리 좀 확보를 해놓는 게 좋죠. 대신에 이제 확보를 해놓으면 이제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단점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추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여러분이 계획을 미리 세워서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필요한 시점에 자금 수혈이 안 돼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금융 지원 정책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기보나 신보나 아니면 중진공에 가보면은 실제로 개인 신용도에도 영향을 좀 덜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고, 여러분이 이제 기업을 한다 그러면 당장 대출은 받지 않아도 이런 방법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알아두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착각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출을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닙니다. 신보는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있어야지 해주는 거고요. 기보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어떤 백그라운드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사업하는데 여기 오면 돈 준다며 그런다 해서 그쪽에서 맘대로 대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안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못 받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데, 그래도 보통 39세 미만의 청년 창업 정도면은 뭐 어지간하면은 한 1억 정도는 어디에선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니고 있기는 합니다.
자, 뭐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그냥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뭐 대출을 받아라가 아니고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지원 자금과 투자 자금과 대출이라고 하는 건 용도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필요한 시점에 내가 써야 할 때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은 창업 교육자로서 하나 좀 주의를 드리자면은 정부 지원 자금을 목검에 비유한다면 금융 지원 대출 자금은 진검이에요. 그러니까 지원 자금과 대출 중에 뭐가 좋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목검과 진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검과 진검의 차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정부 지원 자금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연습 정도, 창업에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 연습을 하면서 뭔가 좀 더 익숙해지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굉장히 완충작용을 해주는, 즉 연습은 해볼 수 있고 실제로 처음으로 뭔가를 시도해볼 수 있지만 나도 남도 다치게 하지 않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검은 뭐예요? 금융지원은 처음에 꺼냈을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내가 원하는 만큼 벼려낼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강한 나를 갖고 있지만 그걸 자칫 잘못 사용하면은 나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진검이 활용도도 높고 쓰기는 훨씬 좋겠죠. 성능도 훨씬 좋고. 그렇지만은 그만큼 리스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목검만 들고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진검을 뽑아야 되는데 그 진검이 금융지원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매출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처음부터 매출 쫙쫙 올려가지고 대출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쫙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100명에 1명 정도 운도 좀 따라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목검을 꺼내들고 열심히 휘두르게 하다가 손에 물집만 잡히고 진검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내려치기만 하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내려치기만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다 힘들어서 이제 뻗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대출을 받으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지원자금 받는 거 별로 안 좋다. 뭐 국가에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뭐 걸리는 것도 많고 뭣도 많고 뭣도 하면서 되게 불평불만하면서 자기가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지원자금 확보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이런 말 하는데 다 개소리예요, 사실은. 왜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라 돈을 5천만 원이나 받아 쳐 드시고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못 끌어간 분들이죠. 적절한 시점에 여기선 이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다른 자금을 끌어들여서 더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5천만 원 쓰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냥 날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진검 2억 원을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게 국가에서 주는 그 5천만 원 1억 원이 정말로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그 큰 리스크를 네 사업을 정말 내가 이렇게 녹록하게 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끌어주기 위한 용도로 쓰인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1억 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 지났을 때 그냥 빚쟁이가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사업을 정말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을 받고 뭐라고 해가지고 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냥 회사 다니면서 돈만 벌었다. 프리랜서로 해봤지 내가 막 사람을 고용해 뭘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것도 오만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그런 5천만 원을 받아서 예비 창업 패키지 그 지원 자금을 받아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경험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대출을 무서워하지는 마십시오.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냥 땡겨가지고 쓰기에는 너무 위험한 진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조금 더 검증을 하고 다듬으면서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뛰어나갈 시점이 됐을 때 대출이 됐건 투자가 됐건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예창패 다음에 소창패고 디딤돌하겠다. 이런 지원 사업의 지원 사업에 의존한 그런 마일스톤을 그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사업의 앞날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여러분이 시작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언젠가 여러분께서 사업을 시작하고 혹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로 시작할 수 있고 초기 창업 패키지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선택의 순간이 왔다고 했을 때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을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또 다른 기업가 정신 중에 하나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다음 강의는 이번 주말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